여러분은 살면서 절대로 열지 말아야 할 문 앞에 서본 적이 있나요? 그 문 너머에 지옥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오직 나만 가질 수 있다는 유혹에 눈이 멀어버리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위험한 경계선에 선 두 사람의 기록입니다. 누군가에겐 완벽한 동경의 대상이었던 남자가 누군가에겐 기어코 뺏고 싶은 승부욕의 대상이 되었을 때 그 밤 빗줄기는 그들의 모든 이성을 씻어내려 버렸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기엔 너무나 노골적이고 단순한 실수라고 하기엔 너무나 지독했던 그 밤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20대 후반의 수연은 늘 결핍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눈에 팀장 도주는 완벽 그 자체였죠. 단정하게 다려진 와이셔츠, 은은하게 풍기는 세련된 향수, 그리고 누구에게나 다정한 말투. 처음엔 그저 일 잘하는 상사에 대한 동경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다정함이 오직 나만을 향했으면 좋겠다는 비뚤어진 욕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준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은 수연에게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질 수 없는 것을 뺏고 싶다는 위험한 승부욕을 자극했죠. 수연은 영리했습니다. 공적인 업무를 핑계로 그의 사적인 틈새를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선을 넘을 듯 말 듯 그의 일상을 조금씩 잠식해 나갔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지방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 갑자기 쏟아진 폭우에 국도변에 차를 세울 수밖에 없었죠. 차 앞유리를 때리는 빗소리는 외부 세계와 그들을 완전히 단절시켰습니다. 엔진마저 꺼진 좁은 공간, 지독할 정도의 고요함 속에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공기를 채웠습니다. 추위에 몸을 떨던 수연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도준의 팔을 잡으며 서서히 다가갔죠. 좁은 보조석에서 몸을 틀어 그에게 밀착하자 젖은 실크 블라우스 너머로 수연의 뜨거운 체온이 도준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도준은 운전대를 꽉 쥔 채 정면 만응시했지만 하얗게 붉어진 그의 손등뼈는 이미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의 각 차가운 손가락 끝이 도준의 뜨거운 손등 위를 덮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찔거리는 순간 수연은 그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팀장님, 참지 마세요. 수연이 속삭이며 그의 넥타이 매듭을 천천히 쥐어당겼습니다. 금기가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준은 본능적으로 수연의 어깨를 밀쳐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 닿은 수연의 가느다란 허리가 미세하게 뒤틀리며 그의 품 안으로 파고들자 도준의 팔에 힘이 풀립니다. 운전대를 꽉 쥐고 있던 그의 오른손이 떨어져 나가 수연의 젖은 뒷머리를 거칠게 움켜쥐고 자신의 얼굴 쪽으로 당깁니다. 좁은 보조석에서 몸을 완전히 틀어버린 수연은 도준의 가슴 위로 올라타듯 밀착합니다. 수연은 도준의 넥타이를 거칠게 낚아채 아래로 잡아당깁니다. 그 반동으로 도준의 상체가 수연 쪽으로 숙여지자 수연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도준의 셔츠 단추를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풀기 시작합니다. 도준은 이제 거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연의 블라우스 밑단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드란한 등줄기에 굴곡을 타고 날개 쭉지까지 거칠게 쓸어 올립니다. 좁은 시트 위에서 두 사람의 하체가 엉키고 도준은 수연의 허리를 양손으로 번쩍 들어 자신의 무릎 위로 끌어올립니다. 좁은 차 안에 핸들과 시트 사이에 한정된 공간에서 두 사람의 몸은 노골적으로 겹쳐집니다. 도준의 셔츠가 어깨 뒤로 벗겨지고 수연은 그의 단단한 어깨를 손톱으로 누르며 매달립니다. 서로의 살결이 빈틈없이 맞부딪힐 때마다 두 사람의 고개는 엇갈리며 서로의 목덜미와 어깨를 깊이 파고듭니다. 차창 귀에는 두 사람의 체온으로 인해 하얀 김이 서리고 그 뒤로 엉킨 두 사람의 실루엣이 격렬하게 흔들립니다.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 폐쇄적인 공간 속에서 그들은 오직 서로의 몸을 탐닉하는 행위에만 몰두합니다. 그 밤 도덕과 이성이라는 경계선은 형체 없이 부서졌습니다. 빗줄기는 그들이 지켜온 삶의 궤적을 지워버렸고 차 안에는 오직 서로의 살결을 갈구하는 노골적인 움직임만이 남았습니다. 폭풍 같은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죠.
좁은 차창 너머로 스며드는 햇빛은 잔인할 만큼 투명했죠. 그 빛은 어젯밤의 열기를 비릿한 죄책감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먼저 무너진 건 도준이었습니다. 그는 거칠게 밀려오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집에서 나를 기다릴 아내와 아이, 회사에서 쌓아온 15년의 커리어, 그 모든 것들이 어젯밤의 빗줄기에 씻어내려간 것 같아 손끝이 떨려왔습니다. 도준은 이 사건을 환경이 만든 찰나의 실수라고 정의하며 필사적으로 외면하려 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도준은 수연을 평소보다 더 차갑게 대했고 집에서는 평소보다 더 상냥한 남편을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는 시시때때로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반면 수연은 달랐습니다. 도준이 죄책감에 몸서리칠수록 수연은 묘한 승리감에 도취되었습니다. 완벽한 가정을 가진 저 고고한 남자를 결국 내가 가졌다. 20대 젊은 싱글인 그녀에게 도준은 더 이상 동경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몸 안에서 무너져 내리던 한낱 평범한 남자에 불과했죠. 수연은 이 관계를 더 끌고 갈 생각이 없습니다. 이미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졌다는 승부욕은 채워졌으니까요. 수연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도준의 모습에서 권력을 느낍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건 이 관계를 우월감 속에서 우아하게 끝내는 것뿐입니다. 수연은 도준의 책상 위에 그날 밤의 흔적이 담긴 작은 단서를 남기며 미소 짓습니다. 당신은 평생 이 밤을 잊지 못하겠지.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어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이 밤이 비겁한 실수의 기록이고 누군가에겐 찬란한 승리의 훈장입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비겁하게 어제를 부정하는 남자, 그리고 그 남자를 무너뜨렸다는 우월감 속의 관계를 끝내려는 여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 인생을 통째로 잃을까봐 벌벌 떠는 도준이 가련한 피해자입니까? 아니면 남의 가정을 놀잇감처럼 여기고 승리감 속에 떠나려는 수연이 잔인한 가해자입니까? 무엇이 올바른 선택이고 어떤 게 진짜 사랑일까요? 아니, 애초에 이런 관계에 사랑이라는 게 있기는 했던 걸까요? 그 판단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도준이라면 혹은 수연이라면 당신은 그날 아침 어떤 얼굴로 서로를 마주하시겠습니까? 선을 넘은 대가는 무엇일지, 어쩌면 평생 지워지지 않을 죄책감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죄책감은 안녕하신가요?